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폭력의 문제의 첫 번째 단원, 폭력은 왜 비도덕적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폭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보통 누군가를 때리는 것, 따돌리는 것을 생각하죠. 그럼 폭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알 것 같은데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과 오늘 수업을 통해서 폭력이 뭔지 정확하게 배워보고 그것이 왜 비도덕적인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공익 광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앞에 사진을 볼까요?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니까 옥상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옥상의 폭력이 자라면 오른쪽 사진처럼 대학교 캠퍼스에서의 폭력이 됩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 내에서 집단 폭행이나 강제, 강요들이 정말 많았어요. 선배들이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문화의 출발점이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교 폭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니까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있죠. 이러한 복도의 욕설이 자라면 오른쪽 사진처럼 가정에서의 욕설이 됩니다. 올바른 대화를 하지 못하고 뒷담화를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학창시절에 만들어진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니까 교실에서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에서의 따돌림이 자라면 오른쪽 사진처럼 회사 사무실에서의 따돌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폭력의 문제점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맞습니다. 이 광고는 모든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느낀 폭력의 심각성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첫 번째, 폭력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폭력이 비도덕적인 까닭을 제시할 수 있다. 좋습니다. 먼저 폭력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모든 공격적인 행위가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어떤 한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행사되기도 합니다. 따돌림이 바로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도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폭력, 두 번째는 구조적 폭력, 세 번째는 부작위에 의한 폭력입니다. 자, 물리적 폭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신체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구조적 폭력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구조적 폭력이란 잘못된 사회 구조나 관행 등으로 발생하는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차별, 문화적인 소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란 이유로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것, 여성이란 이유로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인종차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런 게 폭력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모두 잘못된 사회구조나 관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작위에 의한 폭력입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폭력은 폭력 상황을 알고도 이를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내가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이게 왜 폭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폭력 상황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직접 나서서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냥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폭력이 왜 비도덕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력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인해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처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폭력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인격을 지니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소중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폭력은 이런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약하고 무능력하게 여기거나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불러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과 그로 인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대화가 아니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다시 폭력을 사용하고 그 상대방도 또 다시 폭력을 사용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폭력의 악순환에 관련된 기사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문제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폭력을 내버려 두면 폭력은 확대, 재생산되고 결국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51.7%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47.4%는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 폭력을 당한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를 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사이버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라는 식으로 폭력의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폭력은 확대돼서 사회 전체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단 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을 최소한도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라는 마음을 버리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활동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폭력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같은 반 친구인 땡땡이가 뜬금없이 나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덩달아 나를 비난하면서 같이 놀지 말자는 댓글을 줄지어 올렸다. 이 글을 읽은 나는 자, 윗 글의 주인공이 느낄 감정을 보기에서 한번 찾아서 적어보고 이어질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먼저 대표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맞아요. 답답하고 신경도 쓰이고 힘들고 화가 나고 엄청 불편하겠죠. 그러면은 이어질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면은 나는 그 댓글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도 못 잤다.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날 보는 시선에 신경 쓰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런 일을 당하는 나 자신한테 화가 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글을 남겨야겠다. 복수의 글을 남기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폭력이 가져오는 결과는 뭘까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폭력이 가져오는 결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 폭력의 악순환과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란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유형에는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 부작위에 의한 폭력이 있다 했죠.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왜 비도덕적이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고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불러오고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폭력은 비도덕적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